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동평균선의 2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종류, 그리고 기간별 이동평균선 두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강의가 되겠죠. 첫 번째보다는 아무래도 기간별로 이동평균선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예.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종류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이동평균선의 종류. 지난 시간에도 이동평균선의 종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크게는 두 가지 이동평균선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 이동평균선, 그리고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영어로 쓰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익스포넨셜이 들어갑니다. 익스포넨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수? 예, 수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하실 때 수학 포기하신 분들 중에 익스포넨셜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긴 한데 개념적으로 뭐 이렇게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도 뭐 익스포넨셜 이용해서 인공지능 강의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성을 본다라고 하면 9대1 혹은 95대5 정도로 단순 이동 평균선 쪽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더 많이 쓰고요. 아마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들 중에 100분 중에 99분 정도는 지수 이동 평균선 쓰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단순 이동 평균선 씁니다. 왜냐하면 이동 평균선 이외에도 다른 그 보조 지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지수 이동 평균선 쓰시지 않아도 다른 보조지표를 활용하려면 단순 이동 평균선만으로도 충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사항 정도로 지수 이동 평균선을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 거예요. 단순 이동 평균선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으면 뭐 그림을 보여드려도 괜찮겠지만 실제로 뭐 이 정도만 하고 가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서 제가 뭐 계산법이나 그림 그리거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순 이동 평균선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숫자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예를 들면 5일 단순 이동 평균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죠? 5일간의 종가를 단순히 더합니다. 더해요. 그리고 그걸 5으로 나누죠. 2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은 어떻게 구하죠? 지난 20일간의 종가를 다 숫자를 얻습니다.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들을 다 더합니다. 일자별로 종가가 되겠죠. 종가를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2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게 오늘의 20일 이동 평균선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네, 그겁니다. 일정 기간의 종가를 단순 평균한 값이다. 계산법이 간단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유용하다. 물론 익스포넨셜한 이 지수이동 평균선도 지금 HTS라면 계산해내는 게 어렵지 않고요. 실제로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지수이동 평균선 쓰실 수 있습니다. HTS 종류에 따라 사용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씁니다. 왜요? 이동 평균선의 특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는 속도가 느리다. 왜? 예를 들면 여러분들 241선 같은 경우는요. 오늘의 가격하고 240일 전의 가격이 똑같이 취급돼요. 데이터가. 그렇죠? 240일 전의 데이터나 지금 데이터나 똑같은 중요도를 갖는다고 취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영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일선은 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5일선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오늘과 5일 전의 데이터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최근의 가격 변화를 반영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해요. 느리다. 근데 저희는 모르죠. 왜? 대부분의 경우 단순 이동 평균선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수 이동 평균선이 얼마나 빠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동 평균선 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셔도 된다. 지수 이동 평균선은 반면에 어떻게 되냐면요. 최근 가격의 가중치를 둬요.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전체 예를 들면 최근 오늘의 가격에 1의 가중치를 준다면 어제는 0.5,
그 전날은 0.3, 그 전날은 0.25, 그 전날은 0.2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감소돼 가면서 최근의 가격에 더 많은 값을 곱해주게 돼요. 즉 데이터의 중요도가요, 오늘 가격이 5일 전의 가격보다 뭐 5배 높다, 이런 식으로 값을 주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바로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좀 학문적인 얘기로 부르면, 데이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드리면요, 최근 가격의 가중치를 두어서 빠르게 반응하는 이동 평균선이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일의 EMA, 즉 지수 이동 평균선은 5일 동안의 가격을 반영하되 오늘 가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어제 가격은 오늘보다 조금 덜 들어가고, 근전날은 덜 들어가고, 그 전날은 조금 더 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그 데이터 값을 먼저 한번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5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걸 단기 트레이딩, 즉 스캘핑이나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것도 적합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지수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기보다 뭘 사용하시죠? 조금 더 짧은 분봉 같은 것들을 더 짧게 보는 그런 이동 평균선들을 참고를 하시지, 실제로 EMA를 쓰는 법은 잘 없습니다. 아래는 구분해서 비교하는 표로 나와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히 종합한 내용이에요. 계산 방식, 반응 속도, 활용 용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동평균선의 기간에 따른 구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잘 아시는 내용이고, 주식책을 딱 펴면, 기술적인 분석책을 딱 펴시면 이동평균선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맨 마지막으로 241선 정도까지만 다뤄볼게요. 여기는 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대략의 그림들 보여드리는 화면이 되겠어요. 삼성전자예요, 한마디로. 삼성전자고, 요거 제일 잘 보이는 선을 골라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필이면 제가 좀 상승하는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잘 보이는 게 하락 추세일 때 이렇게 좀 뭐라죠? 선 간의 이격도가 높고 발산되어 있는 상태가 선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선택을 할 때는 조금 뭐라 그러죠?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5일선은 뭡니까? 지난주 종가의 평균이에요. 주봉하고 비슷하죠. 근데 실제로 5일선하고 주봉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5일 동안 장이 다 열리면 5일선하고 주봉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하고 5일선이 대체로 선의 모양이 그 끝선, 그러니까 종가의 모양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봉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 설날 연휴가 있었던 때는 주봉이 이틀밖에 반영이 안 돼요. 하루죠, 하루. 그날 하루의 가격이 주봉의 가격이 돼요. 근데 5일선은 어때요? 일자를 비어 붙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개장되는 날, 장이 열리는 날의 주가를 5일 전 거를 평균 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일선은 어때요? 주가에 가장 등락에 민감하다. 사실 5일선보다 더 민감한 그림이 있긴 있어요. 5일선보다. 근데 걔는 이동평균선이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뭐 2일선, 3일선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2일선, 3일선은 뭐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아니니까. 그죠? 현재 종가. 그게 제일 민감하죠. 그게 제일 단기고요. 그렇지만 그걸 5일치를 모으면 그게 5일선이 되고 지난주 종가의 평균이 된다. 대체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주가의 등락에 민감한 데다가 데이 트레이더나 단기 투자자한테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단기선이죠. 대표적. 단기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죠. 단기선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21선 있어요. 지난달 종가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종가의 평균. 보통 주식시장이 22일에서 24일 정도 열립니다. 24일 정도 열리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20일로 잡게 되면 주 5일로 4주를 계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22일, 24일, 20일에서 24일 정도 열리니까 대체로 지난달 종가의 평균이라고 보실 수가, 이렇게 22일 정도 열리네요. 제가 이틀씩 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동평균선이 되고 심리선이나 생명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심리선이고 왜 생명선이냐?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심리적으로 한 달의 평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여겨진다. 뭐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이름의 의미로 붙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선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종가의 평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20일 곱하기 3. 실제로는 한 66일, 65일 정도 되긴 하는데 대체로 60일 정도를 가지고 지난 분기 종가의 평균이라고 잡습니다. 옛날에는 주식시장이 주 6일 열렸잖아요. 지금 주 5일 열리고요. 그래서 좀 달라지기는 했다라고. 그게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예전부터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0선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또 과거의 주가를 평가할 때 이 선들을 다 사용을 하는 동일한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써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0일선은 뭐죠? 지난 분기 종가의 평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기 추세선 혹은 수급선이라고도 부릅니다. 20일선은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중기선이라고도 중기로 보시기도 하고 단기로 보시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대체로 보면 5일선하고 10일선 정도를 단기선으로 보고 21일선부터 60일선 정도를 중기선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딱 떨어지게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60일선은 어쨌든 중기추세선의 대표적인 선으로 부르고 실제로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지지 저항선의 하나로 취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20일선 있죠? 120일선은 바로 반기선이에요. 반기선. 120일선이면. 그죠? 20 곱하기 6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반기 주가의 평균. 여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장기 추세선이나 경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일단은 계절이 완전 바뀌죠. 그죠? 경기면 6개월이면 계절이 완전 바뀌는 선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물론 주가는 항상 경기보다 약간 6개월 정도 우선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왜 우선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금융하시는 분들도 잘 대답은 못해요. 그냥 그렇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241선이 있죠. 지난해 종가의 평균이에요. 한마디로 241선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것보다는 조금 길죠. 244일에서 247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현재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서 1년 기준 투자자들의 수익 손해를 평가하는 선이 되는 거죠. 실제로 240선을 딱 그어놓고 그 위에 있으면 주가가 어때요? 지난 1년간의 평균보다 주가가 더 높아져 있다라는 뜻이니까 대부분 지난 1년 동안에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가가 241선보다 밑에다. 뭐죠? 지난 1년 동안에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뭐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41선 이하에 지금 현재 주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HTS상에서 이런 선들을 보통 그어놓고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저도 보통 5일선, 21선, 61선, 120선, 240선 요 5가지를 사용합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도 차트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순서는 보이시죠? 맨 아래쪽에 있는 빨간 선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이런 순서로 지금 있고요. 완전한 역배열 상태입니다. 요거는 배열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고 계시겠죠. 이런 상황들을 역배열이라고 부르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 선들은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 되셨으면 이제 기간별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이 선들이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부터 한 3번에 걸쳐서 그렇다면 이 이평선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